자, 친구들,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나가는 단원, 자, 프로그래밍 단원입니다. 여러분 페이지 101쪽 보세요. 101쪽. 자,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일까? 문제 해결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컴퓨터의 빠르고 정확한 자동화 능력을 이용하여 인간이 가진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사는 정보사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통해 그 문제를 추상화하여 해결 가능한 형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자동화해야 한다. 밑으로 적어봅시다. 자,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례대로 작성한 명령어의 집합을 말하고,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즉,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자연어, 인간의 언어가 아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해야 한다. 즉, 여기 나온 자동화라는 것은 반복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 위험한 작업 등을 실행하기 위해 컴퓨터나 기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이란 컴퓨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르게 되는 일련의 명령들의 집합, 소프트웨어라고도 하더라. 자, 그림에 보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할,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다. 자, 여기 보니까 이건 C 언어구나. C 언어네. 자,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공부할 엔트리입니다. 엔트리. 한 장 넘겨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인터넷 창에 엔트리라고 치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 걸 우리 알고 있죠. 자,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블록 형태의 언어와 텍스트 형태의 언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블록 형태의 엔트리랑 스크래치. 스크래치는 고양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앱 인벤터 등이 있고, 텍스트 형태로는 파이썬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면은 고등학교 정보에는 파이썬이 나옵니다. 자, 프로그래머와 같은 전문가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문법이 복잡하여 배우기가 어렵다. 학생들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프로그래밍을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다.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는 블록이나 텍스트 형태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그 종류는 엔트리, 스크래치, 앱 인벤터, 파이썬 등 매우 다양하다. 자, 뭐 C도 배우겠죠. 뭐 여러 가지 배우겠지. 엔트리는 블록 기반입니다. 블록 기반의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엔트리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면 웹 브라우저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자, 회원가입을 하면 개인별로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저장할 공간을 별도로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을 실제 해보면 개인별 공간을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좀 넓게 봅시다. 자, 여기 1번, 2번 여기 있네, 번호가. 그지? 자, 1번은 장면 탭, 장면 추가. 여러 장면으로 된 엔트리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 현재 장면을 선택하거나 장면을 추가할 때 요거 누르면 됩니다. 요거. 자, 그다음에 2번은 실행화면. 요건 실행화면 엔트리가 있지. 그치?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곳이며, 여기다 오브젝트, 뭐 여기 지금 현재 엔트리봇이 있는데 엔트리봇을 놔도 되고, 뭐 선비를 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놔도 됩니다. 그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곳이며 엔트리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볼 수 있다. 자, 3번 요거 플러스를 누르면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입니다. 오브젝트나 배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를 딱 누르면 엔트리 실행 버튼으로 사용됩니다. 시작하기 버튼. 자, 그 다음에 요 5번 요거 딱 누르면 화면 확대, 실행 화면에 확대하여 보여준다 해서 요거 누르면 화면이 확장되겠지. 스크립트 모양, 소리, 속성 탭. 6번째 봅시다. 여기 블록, 모양, 소리, 속성 탭, 탭 움직입니다. 탭별로 선택하여 블록 편집, 모양 편집, 소리 녹음, 변수, 신호 만들기 등을 한다. 그 다음에 7번. 자, 여기 보니까 메뉴가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저장하기, 요런 모양의 저장, 디스켓 모양 어디갔지?
저장하기, 그 다음에 인쇄하기 등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거 인쇄하기네. 그 다음에 8번은 파레트입니다. 파레트. 여기 파레트. 요거 보이죠? 요거 파레트. 자, 블록들이 범주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 다음에 9번. 자, 9번. 9번은 요걸 말하네. 그지? 9번. 스프라이트 정보, 이름, 방향, 회전 방식 등의 정보를 수정한다. 10번. 10번. 오브젝트 목록창. 추가된 오브젝트나 배경 등의 목록을 확인하거나 선택한다. 자, 11번은 블럭 꾸러미. 요거를 블럭 꾸러미라고 합니다. 블럭 꾸러미. 스크립트 작성을 위한 명령어 블록이 있다. 그래서 여기 뭐 시작 이거 누르면 다 명령어 블록들이 다 나옵니다. 뭐 흐름, 움직임, 생김새, 뭐 붓, 소리 이런 거 누르면 자, 그다음에 12번. 12번 요거 자, 블록 조립소. 오브젝트를 작동시키기 위해 명령어 블록을 조립하는 것을 블록 조립소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엔트리 개발 환경입니다. 자, 화면을 좀 더 키워서 엔트리는 오브젝트를 무대에 위치시킨 후 해당 오브젝트에 블록 형태의 명령어들을 추가시켜 작동시킨다. 엔트리를 활용하면 컴퓨터에서 확인 가능한 애니메이션, 게임, 시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여기 오브젝트라는 것이 나오죠. 오브젝트. 엔트리 무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되는 그림. 거기 보니까 엔트리 같은 거. 자, 엔트리로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기. 엔트리를 이용하여 실행 화면에 오브젝트가 안녕 땡땡땡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스크래치를 사용할 경우 이렇게 사용한다는데 우리는 스크래치 아니고 엔트리. 자, 엔트리 화면 초기에 만들기를 클릭하고 자, 요 버튼을 눌러보세요. 시작 파트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 조립소로 이동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생김새 팔레트를 눌러보세요. 생김새 팔레트에 안녕 말하기 블록을 여기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여기 밑에다 딱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딱 붙을 거야. 자, 블록 조립소에 안녕 말하기 블록에서 안녕 대신에 여기 안녕이 있지. 요거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예를 들면 선생님 김소연 이렇게 이름을 넣어보세요. 안녕, 자신의 이름을 안녕 뭐뭐뭐야 라고 입력을 한다. 김소연아. 이상한데? 안녕 소연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녕 소연아. 이렇게 입력한다. 자, 그렇게 입력하면은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안녕 소연아 라고 엔트리가 인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장을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자,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불러오기 앞에서 만든 안녕 땡땡땡아 라고 말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불러보자. 자, 화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상단 프로그램을 입력한 후 요 모양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장이 되지. 그지? 화면 보통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본인 아이디에서 작품 조회 요거를 눌러보면은 저장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저 엔트리는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로만 보고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컴퓨터에다 엔트리라고 친 다음에 다운받아가지고 해보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입력, 처리, 출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안에 주어진 자료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외부에서 센서 등을 통해 자료를 입력받아 처리한 후 결과를 출력하기도 한다. 이것을 사람에 비유하면 눈, 코, 입, 피부 등의 감각이라는 자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입력 장치를 통해 자료를 입력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입력 자료를 두뇌에서 처리하는 것을 프로그램 자료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두뇌에서 처리한 생각이나 반응 등을 결과를 얼굴, 손, 발, 성대 등 신체 기관으로 표현하는 것을 프로그램 처리 결과를 다양한 출력 장치, 출력 장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출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컴퓨터에는
키보드, 마우스, 마이크, 각종 센서들의 입력 장치. 입력하는 거지. 키보드 두들겨서 글씨를 넣거나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마이크로 말하거나 각종 센서 등의 입력 장치와 모니터, 스피커, 프린터 등의 출력 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입력을 담당하는 명령과 출력을 담당하는 명령이 있어서 그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이러한 입력 및 출력 명령은 프로그램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자,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 프로그램은 숫자,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 소리, 영상 등 다양한 입력 자료를 받아들일 수 있음. 그림이 아주 단적으로 잘 나타내주네. 자, 입력. 키보드, 마우스, 마이크, 웹캠, 각종 센서들 입력을 하고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것을 나오게 해주지, 그지? 모니터라든지 스피커라든지 프린터라든지 LED 등으로. 자, 프로그램은 입력, 처리, 출력의 과정으로 작업을 수행하겠죠. 자, 넘겨봅시다. 자, 입력된 자료를 처리하여 화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자, 엔트리에서 키보드로 이름을 입력하여 엔트리봇이 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자, 스크래치를 사용할 경우는 알아둘 필요가 없고 엔트리만 봅시다. 자, 초기 화면에 만들기를 클릭하고 자, 시작이라는 자, 요 버튼이 있죠. 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입력한다. 자, 키보드 값을 입력하기 위해 요 자료를 딱 열면은 자료에서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 조립수에 입력하고 안녕 대신 여기 안녕 대신에 이름을 입력하세요를 기록한다. 자, 입력된 값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 요 생김새 파르트에서 안녕을 말하기 블록을 입력한다. 키보드로 입력한 값이 저장된 대답 블록에 안녕 자리에 끼워 넣는다. 대답 블록을 안녕 자리에 끼워 넣으면은 그 대답을 말하겠지.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프로그램이 실행하면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출력된다. 자,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면은 여기다 이름을 쓰는 거야. 홍길동 이렇게 하면은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를 묻고 대답을 기다리겠지. 여기다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대답을 말하겠지. 얘가 엔트리가. 여러분 이거 그대로 엔트리에다 따라하면은 엔트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자,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엔터봇이 이름을 말한다. 김민준 이렇게. 김민준이라고 하더니 김민준 뭐. 자, 이렇게 이름을 말하는 엔트리봇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보는 건데, 자, 얘가 이렇게 키보드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게 해보래. 그리고 얘를 딱 눌렀을 때 안녕 이렇게 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래.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겠지, 그지? 화살표 여기 요런 거 그지? 자, 여기다가 화살표 키로 바꿔주면 되겠지. 눌렀을 때 뭐 아래로 가라, 뭐 오브젝트를 뭐 앞으로 가게 하고 뭐 위로 가게 하고 밑으로 가게 하고, 그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변수로 가봅시다. 변수와 연산. 자, 변수란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자료를 처리하거나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컴퓨터 내부에 저장해야 하는데 이런 기억 장소를 변수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변수라고 한다. 물론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값을 직접 사용하여 처리할 수도 있지만 변수를 사용하면 그 값의 용도를 기억하기 쉽고 프로그램 안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자, 메모리가 있어. 컴퓨터 주기억 장치 중 하나로 램이라고도 함.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에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을 메모리라고 합니다. 자, 변수에 자, 변수는 물건을 저장하는 상자와 같다. A라는 변수에다가 15라는 숫자를 저장한 거지. 자, 초기값이라는 것은 초기값은 변수가 생성된 후 처음 저장되는 값을 말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처음에는 10을 넣었어. 그럼 변수에다가 10이 저장되겠지. 그 다음에는 20으로 정했어. 그럼 10이 사라지고 여기 다시 20이 들어가겠지. 20이 다시. 그 다음에 다시 또 15로 정했어. 그러면 20은 사라지고 15가 나옵니다. 그럼 최종의 엔트리가 말하는 변수의 값은 15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왕벨 붙이세요. 자, 변수에 저장된 값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경될 수 있으면 변경될 수 있지. 아까 변경됐잖아. 그지? 자, 이거 했을 때 최종 값은 15 이렇게 엔트리가 얘기하니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하나의 변수에는 동시에 하나의 자료만 저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에는 자료값이 하나입니다. 변수에 처음 저장되는 값을 초깃값이라고 하며 엔트리에서 변수를 처음 만들면 0이 저장된다. 밑줄 그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기본은 0이구나. 초기값은 0이구나.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변수의 초기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메일 값이 저장되거나 0이 저장되어 원하는 처리값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초기값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기값을 이제 얼마 이렇게 주는 거야. 뭐 A는 15 하면 여기 15를 저장해 주는 거지. 자, 변수는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이름을 가질 수 있으면 변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변수에 저장된 자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스크래치라서 스크래치도 똑같아요. 얘 나중에 15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뭐야? 처음에 변수를 15를 넣었어. 10을 나오지. 그치? 근데 그 다음 변수에 얘를 다시 20으로 설정했다. 그러면 20이 나오겠구나. 근데 또 다시 변수 얘를 20에서 15로 했다. 그럼 최종값 15 이렇게 나온 거야. 자, 넘어가 봅시다. 스크래치를 사용할 경우 이렇게 하고 봅시다. 변수를 만들고 초기값 확인하기. 자, 요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엔트리를 한번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엔트리에서 변수를 만들고 초기값을 확인해보자. 자, 여기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료 팔레트에서 변수 만들기 블록 명령을 클릭하여 변수를 만들어보재. 자, 변수 이름을 A1이라고 정하래. 변수 이름을 A1이라고 정하고 확인을 클릭해보자. 확인 이거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변수의 이름을 영문, 숫자, 한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무대에서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가? A1이라고 하면 여기 A1이라는 변수 이름이 뜬다는 거야. 초기값이니까 0 이렇게 떴다는 거지. 자, 변수의 값을 입력하고 변수 사용하기. 엔트리에서 변수를 만들었을 때 팔레트에서 생성되는 블록들을 활용해 변수의 값을 입력하고 변수의 값을 사용해보자. 자, 변수의 값을 입력합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 자, 아까 거기 화면에다 한번 옮겨보세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과 여기 자료에서 자, A1을 10으로 정하기. 아까 거기 변수를 A1을 했으니까 자, 변수 여기다 갖다 놓고 10으로 정하기 블록을 조립수에 옮기놓은 10 대신에 이 숫자 대신에 20이라고 해보재.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은 클릭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뜨겠어? 20 이렇게 뜨겠지. 자, 변수의 값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자료 팔레트에서 A1에 10만큼 더하기를 해보세요. 블록을 붙여보세요. 그러면은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해서 변수값이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10만큼 더해주겠지. 그치? 10만큼 더해주겠지. 자, 변수의 값을 각각 2, 3, 마이너스 1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변화시키면 되겠지. 자, 변수값 사용하기. 변수를 만들었을 때 새롭게 생긴 자료 팔레트에 이 값을 블록의 블록 조립수에서 안녕을 말하기 블록 명령을 안녕 부분에 추가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는 프로그램에서, 자, 변수의 역할 알아보기라는, 요 단원을 한번 봅시다. 학습활동. 자,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변수에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엔트리에서 삼각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사용하는 경우로 각각 나누어 작성해보자.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리기를 시작하라. 이동 방향을 100만큼 이렇게 움직이겠지? 방향을 120도로 이렇게 회전하겠지. 그지? 여기서 이렇게 여기 가다가 이렇게 회전하겠지. 그 다음에 0.2초를 기다린대. 그 다음에 이동 방향 회전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이렇게 움직여 가겠지. 그지? 방향을 120도로 이렇게 틉니다. 틀은 다음에 0.2초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100만큼 이렇게 움직여서 또 방향을 120도 회전할때 그럼 삼각형이 그려지겠지. 약간 찌글찌글하긴 한데. 자, 이렇게 한 거고 여기는 봅시다. 한 변의 길이를 100으로 정하고 그리기를 시작하래. 이동 방향으로 한 변의 길이 간만큼 움직이기. 자, 그러면은
100만큼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 다음에 120도만큼 회전하라. 그럼 회전하겠다. 이거 회전 120도만큼 회전. 0.2초를 기다린 다음에 한 변의 길이 100이지. 100만큼 또 이렇게 움직이겠지. 한 변의 길이는 100이니까. 그 다음에 120도만큼 회전한 다음에 0.2초를 기다린 다음에 이동 방향으로 한 변의 길이 100이니까 이렇게 100만큼 또 움직이겠지. 120도만큼 회전해가지고 딱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겠지. 자, 변수를 사용한 프로그램과 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프로그램. 얘들아, 차이가 뭐야? 여기는 숫자를 계속 입력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숫자가 아예 고정되어 있어서 그냥 그 숫자를 쓰면 된다는 뭐 그런 장점도 있겠네. 그지? 또 이거를 어떻게 내용을 정리해주면 잘 정리를 해줄까? 얘들아, 여기다 봅시다. 자, 작성한 프로그램의 한 변의 길이가 50인 삼각형을 그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각각 수정해보자. 이거 수정하면 되지, 그지? 값을 여기 100을 50으로 다 바꿔주면 되니까. 그지? 자, 얘들아, 얘는 3번 수정해야 돼. 그지? 어떻게? 얘도 50 넣고, 얘도 50 넣고, 얘도 50 넣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만 하면 돼? 얘는 초기값을, 그지? 저장된 그 값을 한 번만 수정해주면은 계속 50으로 이렇게 돌겠지. 이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변수를 사용한 프로그램과 변수 사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얘는 3번 해야 되는데 얘는 한 번만 변수 초기값만 해주면 되니까. 그지? 횟수가 더 적지, 그지?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정하는 횟수가 더 적다. 한 번만 수정하면 되니까. 만약 위 프로그램이 삼각형이 아니라 십각형이었다면 한 변의 길이를 수정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변수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번. 10번 수정해야 되겠지. 10번 수정. 근데 변수를 사용하면 한 번은 수정. 그지?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훨씬 더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좋아지겠지. 자, 2번. 연산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일까?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연산하여 처리한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연산은 산술적인 계산, 산술연산, 비교하는 비교연산, 논리적인 연결이 논리연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연산은 분류마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세부적인 연산이 있다. 산술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비교연산,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논리연산, 그리고 또는 무엇이 아니다.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보통 영어로 쓰는데 얘는 기호로 쓰는데 얘는 기호를 안 썼네. 그지? 자, 이러한 연산에 사용되는 기호를 연산자라고 하는데, 연산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이썬 등과 같이 텍스트 기반 언어와 엔트리와 같은 블록 기반 언어에서는 연산자가 다른 모습이래. 자, 이거 비교한 걸 한번 보세요. 프로그래밍 언어별 연산자. 그래서 파이썬 등 텍스트 기반의 언어는 보통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하기 표시, 빼기 표시, 곱하기 표시, 나누기 표시는 똑같지. 자, 이거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게 같다의 표시야. 같지 않다. 이렇게 느낌표는 하는데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다. 이렇게 하면 같은 거야.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자, 그리고 and 연산자, 오와 연산자, not 연산자. 얘는 어떻게 참 그리고 참 또는 것이 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가 엔트리 등의 블록 기반의 언어는 이런 스타일로, 텍스트 기반 언어는 이런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더라. 여기 나오지 파이썬. 우리가 그 창칠 시간에 다른 반은 안 하지. 이거 2학년 2반은 1학년 11반은 합니다. 텍스트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해주는 대표적인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하지. 자, 그렇다면 각 연산의 결과는 어떻게 표현될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과 같은 산술 연산은 결과는 숫자로 표시된다.
이 결과는 다른 연산에서 숫자 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크다, 작다, 같다 등 비교 연산의 결과나 그리고 또는 무엇이 아니다 등 논리 연산의 결과는 참 또는 거짓. 얘들아, 논리 연산은 참 또는 거짓, true, false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의 반복이나 선택에 대한 조건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산술 연산이 나오고 크다 작다 등 비교 연산이 나오고 그리고 또는 아니다와 같은 논리 연산이 있습니다. 자, 연산을 통해 자료를 처리하고 결과 확인하기. 엔트리에서 다음에 제시된 우리 반 학생의 키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연산을 수행해보고 결과를 확인해보자. 자, 우리 반 학생의 키가 나옵니다. 자, 1번 학생은 170, 2번 학생은 165, 3번 학생은 160, 4번 학생은 172, 5번 학생은 180입니다. 자, 연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생성합니다. 자, 자료 팔레트에서 변수 만들기 블록 명령을 클릭하여 연산의 결과를 저장할 우리 반 키의 평균 변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연산 블록을 사용하여 계산식 표현하기에 들어가서 계산 팔레트에서 10 더하기 10 블록과 10 나누기 10 블록을 사용하여 5명의 평균 키를 구하는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됩니다. 자,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을 여기 숫자를 해주고 나누기 5명이니까 5 이렇게 해줬지, 그지? 자, 세 번째 블록으로 나타내는 계산식을 변수에 입력하고 실행하기. 자,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블록과 우리 반 키 평균을 10으로 정하기. 이 블록으로 블록 조립수에 옮긴 후 우리 반 키의 평균을 10으로 정하기. 요 부분에 2번에서 작성한 블록을 입력한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에도 클릭했을 때 우리 반 평균의 값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계산기 만드는 거네. 오브젝트 추가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해가지고 계산기를 만들면은 오브젝트가 클릭했을 때 엔트리를 클릭했을 때 계산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간이 되면 해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면은 마지막 제어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